정서적 위기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일 겁니다. 이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또래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8년부터 청소년 동료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기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과 나누면서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야기, 서진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불안과 우울 문제를 겪었던 19살 정빈 양. 자살 시도로 응급실까지 다녀올 만큼 심각했지만 자신처럼 아픈 또래와 함께 활동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마음이 잘못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책하고 숨기기보다 드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무대까지 나아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마음 건강 문제를 알릴 기회를 갖게 됐고 앞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비밀로 갖고 있지 않고 사회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제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통해서 무언가 바뀌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긴 투병과 사망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다나 씨. 고등학교 1학년이던 5년 전부터 비영리 기관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자해 시도를 하는 또래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나 씨에게 또래를 상담하는 이른바 피어 스페셜리스트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주변 환경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피어 스페셜리스트가 됨으로써 나는 아픔의 전문가, 피어 스페셜리스트, 정말 리더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변화였고 저의 주변에 또 엄마나 또 저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면서 저의 주변의 주변이 또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또래끼리 지지하며 회복하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관. 지금까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300명이 최소 8주간의 교육을 거쳐 동료를 돕는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 정신건강 문제는 국가의 자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중요하다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바꿔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공식 인증을 통해 또래 활동가를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올해 8월 기준 활동가는 모두 8만 2천 명에 육박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또래 활동가를 육성하는 기관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소년들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넘어선 청소년들이 치유와 회복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청소년 마음 건강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보도가 나가는 중에도 청소년들의 정서적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됐는데 하나같이 모두 예년보다 훨씬 나빠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이겨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원하는 변화는 어떤 방향일까요? EBS 뉴스는 청소년 또래 상담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과 함께 청소년 100여 명을 직접 조사해서 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지 못한 채 눌러담기만 했던 날들. 혼자란 생각에 결국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저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잊으려고만 했었어요. 그럼 잊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순간뿐이었던 거예요. 순간뿐이었습니다. 나의 아픔들은 내 일상에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이나 자해, 자살 시도를 겪는 청소년은 해마다 꾸준히 늘다가 최근 2, 3년 사이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뭘까? EBS는 마음 건강 관련 비영리 기관
멘탈헬스 코리아와 함께 청소년 100여 명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0대 청소년을 가장 괴롭힌 문제는 역시 10명 가운데 6명이 택한 학업 스트레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란 응답은 70%에 육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절반 이상은 친구와의 관계 문제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저에게 깊이 남아 있어 불안감과 우울감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도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병의원 연계 등 전문적인 치료란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마음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답도 40%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영상으로 이루어지거나 별로 경험이 없는 강사들이 와서 무작정 그냥 정말 원칙적으로 자해는 나쁜 거고 하면 안 되고 힘들면 위클래스 찾아가라 이 정도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은 55%를 차지한 입시 경쟁 완화였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와 위클래스 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클래스를 갈 때마다 눈치를 본다거나 이제 친구들 시선에서도 뭔가 쟤 막 자꾸 저기 자주 가더라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편해서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호소한 건 언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볼 힘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며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되고 내 몸을 보살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다면 청소년들의 정서적 위기가 개인의 위기를 넘어 교육 현장의 각종 문제와 맞닿아 있는 위험 요소로 떠오른 상황에서 체계적인 마음 교육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